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가이드 서정만입니다. 오늘 2017년 1월 20일 더 가이드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명상 20분 5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밤 10시 40분마다 진행하는 방송이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회원분들과 시청자분들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뭐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3일 동안 이제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국에 남아있는 다시 보기를 보셔도 되고, 혹은 그보다 지난 것들은 유튜브에서 더 가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제 해당 동영상들이나 혹은 정 더 가이드라는 채널로 들어가셔서 제일 최신 것들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뭐 영하 9도라고도 하고 이제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는데 영하 15도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나갔다 올 때 손이 얼어갖고 참 힘들었는데 다들 이렇게 잘 춥지 않게 이렇게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어떤 글을 보다가 뭐 또 그 이제 강동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글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해 준 부분 중에 어떤 마스터가 뭐 스승이 없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승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은 내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죠. 흔히 말하는 내추럴 본이라고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전부 다 다가와서 이렇게 뭔가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보죠.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조건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 혹은 에너지적인 부분 혹은 지혜적인 부분들을 뭐 보면서 그렇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내추럴 본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는 당연히 자기도 성장할 때 도움을 받고 분명히 성장했을 것이고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라는 이제 나라 안에서 만약 태어났다면 당연히 어떠한 혜택들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왔을 것이고 또 주변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혹은 이제 뭐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뭐 반려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승이 없다. 그 뭐 스승이 없다는 이 얘기 자체가 또 의도가 있죠. 아, 물론 내가 뛰어나서 스승이 없어도 되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걸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스승이 없다 얘기를 하고 내가 뛰어나서 그렇다 얘기를 할 때 정말 이것이 걸림이 없고 뭐 어떤 정말 내추럴이라면 아, 난 너무 뛰어나서 스승이 없어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승이 없던 것은 아마도 내가 이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내게 뭐 이렇게 손짓을 하고 속삭임을 줬으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중이병도 아니고. 그래서 야, 그런 거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느끼함이나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아, 태어났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 만약에 거기가 이제 산부인과다. 산부인과에서 누군가가 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 나는 이제 나를 어서 받아라. 나를 꺼내라. 뭐 그 만화도 있거든요. 어서 나를 받아라 하면 이제 산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받는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위험을 갖고 있다 하면서 받아요. 그런 장면이 참 개그처럼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산모는 나를 위해서 거기서 손을 벌려서 대기하고 있었고 나의 탯줄 잘랐고 나를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길러줄 의무가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스승이 없다 얘기할 때 참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이 없어서 스승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어떤 것이든 공부와 배움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그 타이밍에는 항상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어요. 주변에.
정말로 아무런 사람이라는 어떤 육체를 보고도 얘기하자면 최소한 나는 어떠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자극.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도 늘 얘기하죠. 그 자극에 대한 것을 이렇게 탐구하고 어떠한 것이 나를 자극을 주는가에 대해서 보고 내가 어떤 자극이 받아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자극이죠. 자극을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뭐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향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한 말을 해도 주변에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견해다.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이제 뭐 친한 사람 같은 너무 싸가지 없는 얘기다. 아니면은 그것은 네가 생각이 짧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이 왜 거기서 불행함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외로운 얘기거든. 외로운 일.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난 점이 있으면 못난 점도 있고 근데 그것을 둘 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늘 그걸 원하거든요. 나의 잘난 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못난 점도 알아주는 사람을 사실 필요로 해요. 그거는 정말 명확합니다. 나를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떤 단점이 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지는 건 좋아하지만 난 달리기를 못한다. 그런데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하는 것은 싫어한다면 그거 어떻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손재주가 있는 것은 손재주가 있는 대로 그리고 뭐 이제 체력이 약한 것은 체력이 약한 대로 이 두 개를 같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솔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솔직하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 스승과 도반이라면 주변에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한가?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를 인정하는가? 또 타인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 솔직하게 인정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혹은 이해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누군가 타인이 이해해 준다는 것은 타인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도 사실 인정을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이 그래서 그걸 이해해서 그래 너는 참 손재주는 있지만 참 체력은 떨어지지. 그게 뭐 어떻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양가적으로 아니야 나는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비꼬고 있나? 혹은 나를 무시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따로 있지 않아요. 외부와 내부가. 나와 외부가 이제 분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비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뭐 어떻게 하는가 사실 살펴볼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승과 도반이 옆에서 이렇게 잘못된 견해라면 잘못된 견해도 얘기해주고 혹은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정말 복이 많은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이 많은 것이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분이 시작한 지 10분 지났는데 그러면 20분 동안 이렇게 시작할게요. 음, 음.
영상 끝났습니다. 아, 네. 오늘 명상은 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속이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생각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뭐 살면서 이런 뭐 도움받고 도움 주고 했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왔었고요. 또 어느새 이제 저희 영상 방송이 이렇게 좀 돼서 조금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 뭐 그런 생각들도 조금 나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명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 스스로가 최소한 어떤 뭐 변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뭐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변화의 조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고 혹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을 때 그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합되는 면이 있었는지 혹은 안 뭐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는 이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생각들도 좀 떠오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했던 얘기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은 무시를 해요. 만약에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기 때문에 옳은 것이 그른 것을 항상 극하게 되어 있어요. 누르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 누른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무엇으로 가느냐? 힘의 대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한 도덕률이 되었든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물론 그게 뭐 내용적으로는 옳다 그르다 할 때는 오른쪽에 가깝죠. 왜 옳으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또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고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이 있었죠. 뭐 지역 감정 같은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싸우게 된다 하면은 지역 감정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마라. 근데 정말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원래 오늘 또 설명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명상을 하든 뭐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 누군가를 처음 보든 간에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순간적인 그 이제 느낌이라는 말로서 표현하는 것 말고는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언어화되는 것 경우도 뭐 잘 없이 마치 이제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어떤 느낌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심이 될 수도 있고 뭐 불쾌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받았다 할 때 아니면은 뭔가 부조화스럽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돌린 경우가 많아요. 에이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이렇게 처음 보고 하는 그걸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걸로 다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죠. 뭐 내가 봤더니 그냥 순간 마음에 안 들었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순간을 느낌을 무시하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지워질 수 없어요. 뭔가 어떤 느낌이 들고 아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라는 사실은 내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속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묻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묻어간든 피하든 간에 그것을 아 정말로 지역 감정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은 정말로 심각하구나.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이면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만 다음부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내가 극복을 정말로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를 그때 또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스승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인정해야 되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 참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롭다. 혹은 뭐 나의 나쁜 모습만을 좋은 모습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다.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뭐 다른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또 네, 즐겨찾기 추천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다들 이제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또 다른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질문이네요. 네, 어떤 주제에 대해? 네,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떤 관념이 있는지 알아차렸는데도 뭐 다음 내용을 뭐 굳이 말하자면 나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고 관성대로 가는 것, 습관대로 가는 것, 그거 혹시 얘기하시는 건지. 음, 이때는 이제 알아차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우리 알아차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그것부터 이제, 예, 그렇죠. 정말로 안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정말로 안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떠한 알아차림이라는 어떤 저는 이미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구체화시켰었고 좀 더 명확히 했었어야 한다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알아차렸다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내가 안다면 정말로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알아차렸다 내가 어떠한 관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는 조건이 생기는데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건 그 고민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는 같은 관성을 지속하고 있고 같은 관성을 지속하기 때문에 왔던 조건이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알아차리게 되면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면은 정말 내 문제처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혹은 크게 반성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뭐 잘못 생각했구나 혹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음, 이런 부분이 사실 내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렸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런 관념이 있고 한데 나는 사실 문제 없다. 엄밀히 말하면 문제 없는 건 맞지만 정말로 문제가 없나요? 이걸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알았다라고 타협한 거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타협했다. 타협했다라는 말도 사실 조금 부족한 말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알았다라는 것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알미라는 이미지. 알았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건 뭐냐? 내가 진짜 알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돼요.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떠한 여지를 둘 만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본다.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협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것, 그것은 타협이지만 이제 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이제 미진한 거죠. 어느 정도 미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정말 내가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제 객관적인 사실로서 난 이런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제가 이제 이미지를 삼고 그것을 참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예전에 그것이 뭐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습관도 있고 어떠한 관념이 있어. 나는 이것들을 알았어. 근데 이게 정말 안 것일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고 한 것을 정말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기 바쁘지 않아요. 차라리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문제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이 나기 전까지 계속 떠오르게 돼요.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돼요. 이걸 두고 이제 탐구라고 하고 또 공부라고 하는 것 중에 마치 이제 비유로 드는 것 중에 내가 마치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뭐냐 하면 자식을 찾는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죠. 뛰어다니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배고플 때는 또 밥도 먹고 밥을 먹으면서 걱정하죠. 걱정하고 또 이제 잠을 잘 때는 또 걱정하면서 또 잠을 자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을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고민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 혹은 그것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알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 언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 이렇게 명상을 계속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래야 이제 내가 납득되는 어떤 부분들,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볼 수가 있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혹시 좀 답이 됐나요? 음, 네.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질문이 간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